안녕하세요. 중국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채널 홍대 고깃집 돼지아빠라고 합니다. 벌써 오늘이 11월 8일인데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한국이 아마 제가 있는 지역보다 조금 더 추운 것 같은데 입동이라나 겨울의 첫 시작이라고 하던데 감기 조심하시고 처음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일단 중국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깃집 측면으로 좀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 돼지 열병이 발발을 한지는 제법 오래되는데 한국은 그래도 좀 늦게 돼지 열병이 생겼죠. 근데 그래도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중국, 양국 사람들 의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9월달에 한국에 들어갔었는데 고기는 자주 먹는 편이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어떤 집이 좀 잘하나 좀 배울 게 있나 그래서 하남돼지집인가 하남고깃집인가 좀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요식업을 했던 친구를 만나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하는 게 친구가 좀 돼지 열병 그렇다고 좀 먹지 말자고 꺼려하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도축 양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중간에 이제 유통업자들이 한국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많이 안 줄었다고 하는데 구매가 자체는 상당히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돼지열병 이슈 같은 경우도 사실 좀 꺼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일단 꺼리지 않아가지고 매출에 대한 하락은 크게 없었습니다. 일단 그 매체에서도 크게 이슈를 언급을 안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님도 뭐 저희 가게 월 방문 손님 수가 한 3,500에서 뭐 한 4,000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단 한 명도 물어보진 않습니다. 저희 가게 매출은 하락은 안 했지만 식자재 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제 또 검색해서 알았는데 중국인들 가장 소비를 많이 하는 육류가 돼지고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3개월 전에 제가 돼지고기를 1kg당 대략 5,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제가 오늘 들여온 가격이 64원입니다. 거의 만원. 그러니까 배가 더 올랐죠? 그러면은 사실 한국식 고깃집 같은 경우는 반찬 이런 걸 많이 서비스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는 편인데 약간 이런 데 타격을 받지만 아직까지 뭐 가격을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너무 도매값이 올라가지고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소고기, 닭고기, 뭐 야채들 가격이 나같이 그래서 식자재 비용이 아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3개월 전 대비 동등한 매출이라고 따졌을 때 한 4% 이상 오를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이제 양국의 문화나 그 사람들 지역별로 조금씩 사람들 의식이 좀 다른데 뭐 요거는 좀 다른 경우긴 하지만 아무튼 그 지역에 맞게 좀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가는 이유도 오늘 다뤄보고자 하는 주제는 매출을 어떻게 올렸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바로 일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오픈 2017년 10월 1일에 처음 했을 때 그 첫 달에 매출이 57,000원 정도 대략 1,00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가게 같은 경우는 고정 비용이 인건비랑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략 9만 원 이상은 찍어줘야지 딱 본전 그러니까 뭐 마진 이런 거 빼고 사실 뭐 자기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긴 한데 그런 거 다 빼고 이제 순수 한 9만 원 정도 인민펜 정도 팔면 대략 한 1,300, 1,4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매출 이상부터 마진으로 책정이 되더라고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25만 위안 정도를 팔았고 올해는 성장이 많이 더뎠습니다. 그래도 뭐 어쨌든 11만 원 정도를 판 것 같아요. 근데 2017년 10월에 오픈을 했을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죠. 매출이 너무 안 나오고 일단 시중심에도 불구하고 유동인구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매출을 올려야 가장 1차적이고 보편적이고 단순한 방법은 전단지인데 저는 전단지에 대한 그 효과를 그렇게 신뢰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도시락 가게 할 때도 전단지도 많이 뿌려보고 아파트에 돌려보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매출로 연결되는 거는 그러니까 투자 대비 그러니까 시간과 금액 투자 대비 이제 돌아오는 거는 좀 적다. 전단 돌려가지고 한두치미를 오면 그래도 매출이 발생을 저는 좀 어떤 쪽으로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신 유동인구 많이 없던 것도 있지만 지나가다가 들어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뭐 전신의 가게를 알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좀 아름아름 뭐 이런 식으로 오거나 이제 저기 이제 맛집 평가 사이트에 올라가서 그런지 그걸 찾고 왔던지 뭐 아무튼 그런 이유로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전을 상당히 많이 했죠. 저번에 말씀드린 7일 정도는 하루 통틀어서 한 명도 안 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세웠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오픈빨이 없던 가게였고 중국은
통상적으로 뭐 유동인구 엄청 많은 지역을 제외하면 오픈바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가게가 제가 사진도 첨부를 드릴 텐데 1층인데 5개, 6개 정도 턱이 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지나가는 사람 허리 정도 이상 보는 피해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5층? 그러면 간판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나가다 보는 시각보다 한참 위를 봐야 되는 그런 시각에 이제 저희 간판이 위치를 했는데, 더더군다나 거기 같은 경우는 나무까지 딱 좌우로 가려가지고 간판이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만약에 굳이 찾으러 올라 그래도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든지 저희 가게를 못 찾는 뭐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하튼 일단 제가 가장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손님이 어쨌든 간에 장사가 아무리 안 돼도 온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만족을 시켜드리자. 이것이 비단 맛이라는 거는 제가 중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누구의 기준이 될 것인가. 만약에 한국 사람이 김치찌개 집을 갔으면 자기 호불호는 어느 정도 있지만 맛이 있다 없다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맛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가게에 있는 같은 경우 한국 고깃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게 음식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입장은 이거 맛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일단 제 입맛에는 일단 맛있어야 된다. 한국도 그렇지만 요식이라는 게 거의 다 상향 평준화가 됐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정말 맛이 없어가지고 막 못 먹고 한 숟갈 떠고 나갈 정도의 가게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상향 평준화죠. 이 주인도 어느 정도 비쌉니다. 한국 고깃집을 가도 삐부치야 저희 마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주방은 다 할 수 있지만 제가 혼자서는 고기 썰고 뭐 나와서 굽고 하기는 좀 안 돼가지고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아무튼 그냥 여기까지 했죠. 일단 맛에 대해서는 일단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맛이 3이면 나머지가 7이다. 그게 맛이 30%라는 거는 한 사람이 식당에 왔을 때 그 음식을 먹어보고 이 집에 또 와야지 안 와야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에 대한 근거는 맛은 30이에요. 근데 기분이 나쁠 때 먹는 거랑 기분이 좋을 때 먹는 거랑 그리고 평범할 때 먹는 거랑 다 사람이 받아들이고 이제 인지하는 게 많이 다르죠. 음식도 마찬가지죠. 정말 싸우고 들어왔어요, 어떤 커플이. 근데 약속을 잡아서 여기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제가 사장이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손님을 보면 대충 그 기류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을 껴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이제 판단을 한 다음에 만약에 말을 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농담을 하든지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풀어주는 거죠. 그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은 음식을 먹을 때도 좀 더 기분 좋게 먹을 수 있고, 제가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기분이 안 좋으면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억이 좋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손님이 저희 가게 오는 거는 이제 딱 보이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부터 이제 저희 가게를 향해 지고 있는 모습. 그러면 저는 이미 마음에서 준비를 합니다. 들어올 때부터 니하오 좀 크게 하고 행동감 있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해서 말씀드려요. 몇 분이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 몇 분이시요? 일단 앉기 전에 조금 더 좋게 만들어 드리고, 앉으면은 그 메뉴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너무 얘기가 장황하면 또 짜증나죠. 빨리 하고 물 따라드리고 위생 체크하고, 위생이 당연히 돼 있어야 되는데 또 손님 앞에서 조금 더 생색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닦아주고 뭐 앞치마 먼저 드릴까요? 아니면 옷 색깔에 따라서 너무 옷이 밝은데 뭐 오후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섞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제가 손님일 경우 어떻게 했으면 기분이 괜찮을까? 일단 너무 많이 막 그렇게 떠들어 싫지만 문을 들어왔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인사도 안 해. 그럼 짜증나죠? 지금도 한국에서 식사를 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식당을 가는데 정말 인사 밝게 하고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게가 과연 몇 개 있는지, 장사가 잘 되는 집 중에는 그런 확률이 높지만 안 그런 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쨌든 한국 가면은 상당히 많은 음식점을 가면서 맛을 보고 그 요식업을 동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직업병이죠. 이 가게 시스템은 어떤가, 서비스는 어떤가. 제가 봤을 때는 10군데 중에 7군데는 제가 저희 가게에서 저희 손님들한테 하는 것보다 덜 친절하다. 그리고 무관심한 데도 상당히 많고 무뚝뚝한 데도 많아요. 요식업 하시려는 분들 중에 내 성격이 내성적이고 좀 무뚝뚝하다 어떻게 하냐, 고쳐야 돼요. 그걸 못 고치면은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대신하게 하면 되긴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거를 커버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도 상당히 내성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처음
그 도시락 가게를 열면서 손님이 찾았어요. 여자 2명이었는데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하고 딱 들어왔는데 메뉴를 보더니 이거 한 4-5개 시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동업자랑 같이 했으니까 이제 동업자가 그 음식 서빙을 나갔죠. 근데 차마 그 손님들이 먹는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준비 못한 자신이 좀 원망스럽고 막 이런 막 복합적인 감정으로 저는 못 볼 정도로 되게 내성적이고 소심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격 바뀝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뭐 못하시는 분들도 뭐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시면 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 요식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얼굴에 철판도 좀 깔 정도는 되셔야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거는 일단 각설을 하고 오는 손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손님이 앉았어요. 그러면 고기를 구워주는 것부터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불판이 커요. 그러면 저희 가게 특색은 사장님 파악을 해야죠. 이 불판이 큰 이유는 여러 가지로 구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온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엄청 다 구워버리는 거를 납득을 못해요. 왜냐? 한국인들 같은 경우야 뭐 얇은 거부터 먹던지 뭐부터 먹던지 이런 게 원래 고기를 구워 먹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 같다 그러면 만약에 손님 중에 자기가 구워 먹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고기 한 점씩 구워서 먹고 또 한 점씩 내려서 구워서 먹고 그러면 이제 1시간 넘게 먹는 거죠. 근데 저희 가게 컨셉 같은 경우가 여기 이제 저희 서비스 나가는 거 음악 용기에 나가는 거 딱 나가고 여기 삼겹살 깔고 버섯 모듬 깔고 그때부터 우삼겹을 깝니다. 우삼겹은 빨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1분 내로 익어요. 그러면 이거 손님 드리고 나머지 손님이 추가로 시킨 거 좀 더 깔고 손님이 우삼겹 다 먹을 때쯤 되면은 삼겹살이 거의 다 익어요. 그럼 잘라드리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러면 손님이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아, 이거를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고기가 타버리고 말라버리고 막 식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먹을 수 있는 흐름, 이게 저희 가게 포인트죠. 여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가게 이런 설명서 문구 같은 거 소스 이름 뭔지 적어놓고 먹는 방법, 중국 사람들은 날거 먹는 문화가 없어가지고 야채 같은 경우도 생으로 먹는 문화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중국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 입장에서 쌈이 별거 아니지만 여기 다 적어놨어요. 순서 상추 깔고 그래서 먹는다. 그리고 또 한 입에 이게 문화 차이, 이거를 왜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한국에 대한 문화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게 저희 가게에서 장사가 잘 되는데 되게 큰 일조를 했습니다. 삼겹살 고깃집 가게 많고 근데 어느 가게도 이렇게 쌈 싸먹는 거에 상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래 뭐 니네들이 드라마를 봤겠지 아니면 무슨 매체를 봤겠지. 뭐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경우도 있어. 저희 가게 부대찌개도 있는데 부대찌개를 시켰어. 근데 갑자기 저를 불러가지고 상추를 달래요. 그래서 달라면 줍니다. 이거를 부대찌개에 넣어 먹어요. 샤브샤브 그런 개념인 거죠. 솔직히 기분이 안 좋죠. 고기를 먹으면 내가 상추를 얼마든지 주마. 근데 상추를 구워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문화 차이라는 거예요. 문화 차이.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산할 때도 일단 무조건 친절하게 저희 계산할 때도 이렇게 할인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사탕 같은 경우도 저도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은 꼴랑 한국 돈으로 한 2만원, 3만원 정도 한 5-6kg 쓰는데 한국에서 많이 가져가서 아니면 뭐 양껏 가져가서 이런데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원하면 봉다리에도 싸줍니다. 봉다리에 뭐 10개, 20개 가져가는 것도 상관없어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뭐 이쑤시개, 치실, 칫솔 이런 거 다 구비가 돼 있고 원하는 대로 저희 가게 왔을 때 일단 무조건 만족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저는 만들어 드리고자 정말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손님이 왔을 때 만족을 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해주겠죠. 그리고 또 같이 오겠죠. 이 가게는 일단 특색이 뭐 한국 사람이 있어, 친절해, 고기가 맛있는 것도 사실 제가 아무 설명 없는 테이블과 제가 참여를 해가지고 설명이 들어간 테이블은 느끼는 그 분위기 그리고 감정 모든 게 다 다릅니다. 이게 장사라는 게 어쨌든 판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각 테이블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에요. 영업을 잘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더 오겠죠. 저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한 달에 매출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도 안 됐던 게 거의 2.2배 정도 올랐죠. 그런 식으로 한 단계씩 밟았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 예제가 너무 장황했는데 이거 편집을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우리 가게 오시는 손님은 무조건 만족하게끔 노력을 하자. 만족을 시키지 못할지언정 최선을 다하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보자. 이게 제 첫 번째. 두 번째는
한국에는 가게를 많이 노출을 시켜야 돼요. 만족을 시켜드린 손님을 통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중국에는 이제 한국에는 카카오톡 있고 중국에는 이제 웨이신, 위챗이라는 게 있는데 위챗 안에 카카오 스토리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짤막하게 사진 최대 9장 올릴 수 있고 영상 내가 오늘 어디 갔는데 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가게 테이블마다 다 붙였어요. 지금은 여기 하나 붙였지만 그 당시에는 테이블마다 4명 자리니까 주고 손님 오면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지금 우리가 이벤트를 하는데 만약에 그 4명이 왔을 때 이 한국말로 하는 카카오 스토리에 각각 그 글을 올리면 4명이면 음료수 1.5리터 하나에 삼겹살 1인분, 만약에 혼자만 하면 음료수 하나, 이거 원가가 5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둘이 하면은 2개, 셋이 하면은 좀 음료수 큰 걸로 바꿔주고, 넷이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기까지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하니까 10테이블이면 한 4테이블에서 5테이블 참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거를 제가 가서 또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면 이제 서비스 드리고,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무슨 대단한 노력도 아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사진 많이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리는 거 좋아하시고, 그거를 이제 저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손님과 소통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님 많이 오셨습니다. SNS 이런 계통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한국 나름대로 뭐 인스타나 아니면 뭐 블로거나 여러 가지 많은데, 저는 중국에 있으니까 순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먹방 순위 프로그램. 큰 기업이 2개가 있었는데 이제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회사인데, 거기에 손님들이 코멘트를 달면 저는 제가 다 멘트를 다 달았습니다. 제가 다 보고, 지금 현재 대략 댓글이 아마 4,000개 가까이 달렸을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댓글 달고 피드백하고, 손님이 원하시는 의견을 제가 수렴을 해서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그러니까 소통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손님에 대한 피드백은 반드시 중요하죠.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 그래서 정말 쌍욕을 하면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저도 악플이 많습니다. 그래도 별을 1개 줄지언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고객한테 제가 피드백을 하면 제 가장 큰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가게는 손님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는다, 신경을 많이 쓴다. 다른 사람 보라는 용도가 첫 번째예요. 그 사람 보라고 하는 용도보다는 다른 고객들이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가게는 이렇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 두 번째, 이제 당연히 그 손님이 보시는 거니까 그 손님의 가게에 대한 방안, 맛이 좋다, 너무 즐거웠다, 이런 분들도 많죠. 그러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이제 한글도 좀 쓰고, 저희가 가게 같은 경우는 양쪽 업체가 다 별 5점이 만점인데 저희는 둘 다 만점이고, 그 영상을 찍었는데 용량 관계로 영상지가 다 날라갔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거 이제 저기 업체들한테만 주는 상장 같은 거죠. 이런 게 이제 손님들 외식 선택을 할 때 결과에 대한 영향을 좀 주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좀 노력을 많이 했고요. 세 번째로, 제가 요식업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가게 하나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안, 아침 장사, 점심 장사, 저녁 장사, 야간 장사, 그리고 배달. 정말 만약에 이 5가지 모두 장사를 잘할 수 있으면 매출만 어느 정도 나오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다 돌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게 힘들죠. 그래서 저희는 아침은 솔직히 힘들고, 이 동네 야간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점심과 저녁인데, 또 아까 마지막으로 남은 게 있지 않습니까? 배달. 제가 원래 배달 장사를 하다 보니까 배달에 대한 노하우가 조금 제 개인적으로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막 오픈해서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직원도 다 놀고 뭐 청소할 거 다 하고 이제 너무 깨끗해, 닦을 거 다 닦고 다 했는데도 할 게 너무 없는 지경까지 오죠. 그럼 방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배달 그때 업체가 2개가 있었는데, 아무튼 단가를 좀 싸게 해가지고, 뭐 이유 막론하고 싸면 장땡 아닙니까? 좀 싸게 많이 팔면 배달을 통해서 홍보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좀 만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돌솥비빔밥 이게 이제 28원이고 배달이랑 뭐 하면은 이제 대략 한 30원 정도 드는데, 할인 행사를 해서 한 18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이제 14원 정도? 그러면은 어차피 건당 마진은 한 700원, 800원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이제 가게에 대한 설명들, 소개서 이런 거를 껴서 보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먹어보고 맛이 괜찮으면 고려를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도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밥만 시키면 밥만 가고 탕만 시키면 탕만 가는데, 저는 똑같이 도선 비빔밥에 반찬 3개, 그리고 서비스로 고기 많이 들어간 미역국을 서비스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거기에다가 전단지나 명함 같은 걸 같이 보내고, 그리고 배달 같은 경우는 손님들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다 하나하나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오픈한 가게인데 한국인 운영하고 있으면서 와서 드시는 게 훨씬 맛있다, 그리고 한국의 고기를 구워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배달 건수만 한 4, 50개, 60개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평균 50개 잡으면 한 달에 1,500개 아닙니까? 그러면은 1,500명을 통해서 저희 가게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거기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대략 한
거기다 다 달고요. 그러면서 제가 1월달 매출이 올라가면서 배달 그 할인 퍼센테이지를 많이 해주다가 좀 줄였죠. 그러면 이제 배달은 조금씩 내려가고 매출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췄죠. 최근 같은 경우도 경기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의 비중을 다시 좀 올리고 있어요. 원래 올해 장사가 잘 되는 비중으로 따지면 배달이 3 정도까지 내려갔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0 이상은 배달 매출이 있었는데 3%, 4%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12%, 13%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은 공을 들이는 만큼 매출이 좀 올라와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운이 좋다면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백종원 대표가 이 가게를 운영을 하면 어떻게 할까? 사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직도 내공이 한참 부족합니다. 노력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모든 면이 부족을 합니다.